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계정 생성하고 일회성 계정을 통해 갖고 파워비아이를 설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렇게 뭔가 예전하고 다르게 뭔가 안 돼 있는 게 있어 갖고 파워비아이 실행 파일 따로 셰프 사이트에다가 등록을 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을 받으셔서 개인이 갖고 있는 노트북에 설치를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네. 그리고 설치하면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원래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셔 갖고 무료 다운로드를 뭐 파워비아이 데스크탑 버전을 다운 받으시게 되면 이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뭐 이메일 계정이 안 맞는 경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실행 파일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을 테니까 뭐 셰프 사이트에서 받으셔도 되고 이곳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셔도 받을 수만 있다면 받으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제품에 따라서 가격 정책이 있는데, 무료 버전을 사용할 거긴 해서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은 무료 버전으로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할 예정입니다. 그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 같은 것들이 이제 있어서 이런 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교육 영상이라든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시간이 될 때마다 꼭 교육 영상을 한번 다 들어보시고, 숙련된 데이터 분석가가 되시기 위해서 이런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교육 동영상도 보시면서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도움말을 통해서 뭐 단계별 교육이라든지 이 파워비아이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뭐 그다음에 이제 대시보드라는 게 있었고요.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갖고 데이터를 불러 들어와서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내 작업 공간이라는 게 여기 만들어지거든요. 그 작업 공간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시각화 툴들을 여러 군데에서 필요에 따라서 뭐 A라는 사람한테 보여줄 때는 뭐 시각화 이런 차트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어떤 대시보드 안에다가, 그리고 A라는 사람에 보여줄 때는 한 5개만 끄집어내서 보여주기도 하고, B라는 사람들이 할 때는 뭐 또 다른 한 3개 정도만 끄집어서 보내주고, 이런 기능들이 다 구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학습센터 통해서 다양한 동영상 교육도 있고 데이터 시각화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 샘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갖고, 이건 뭐 계속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파워비아이를 나중에 설치했을 때 뭐 1번이라든지 이렇게 2번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클릭하면서 영상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와 뭐 컨텐츠, 뭐 데이터셋, 데이터셋 2, 데이터셋 3를 갖고 필요한 리포트를 만들고, 필요한 리포트에서 대시보드에서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리포트 1, 리포트 3에서 끄집어내서 필요한 어떤 대시보드를 만들어주기도 하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워크스페이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뭐 아주 좋은 또 결과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시보드 제게 등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리포트를 작성할 때 어떤 리포트를 내가 필요한 리포트를 갖고 올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잘 생각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포트는 데이터 분석 수행하는 화면이고, 대시보드와는 다르게 리포트는 데이터의 상세한 표시, 정렬, 필터, 강조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상호작용한 데이터를 확인하기도 하고 시각화 데이터를 확인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정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뭐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인사이트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비아이 뭐 모바일 버전도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들을 핸드폰에서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폰이든 갤럭시 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간에 각각 파워비아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어플리케이션에 있으니까 그걸 다운을 받으시고 웹 계정을 이제 연결시켜 놓으면 내가 컴퓨터에서 PC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고 핸드폰에서도 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서 어떤 팀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데이터 시각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게 이런 것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인을 하고 하는 건데 이제 데이터 블록을 좀 할 건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만 불러올 예정입니다. 이번 이제 대회를 진행할 때는 뭐 리스트리라든지 파이썬을 쓰기도 하고 뭐 SQL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파워비아이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일단은 데이터 파워비아이를 설치가 됐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파워비아이를 설치가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생겨나게끔 되고 이게 파워비아이 실질적인 화면이고요. 여기에 데이터 가져오기를 해서 엑셀 통합 문서를 갖고 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를 어드벤처 웍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오게끔 되면은 얘가 알아서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면서 데이터 엑셀의 시트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잘 내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다 이렇게 불러오게 로드를 시키면 이제 아까 그 변수들 시트에 갖고 있는 변수들의 어떤 관계성을 확인해 갖고 어, 동일한 변수가 있다면 그 데이터들을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한번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왼쪽에 이렇게 차트 모양이 돼 있고 엑셀 모양이 돼 있고 DB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모양이 돼 있고 오른쪽에는 뭐 시각화 데이터셋도 있고 시각화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시각화 툴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필터도 있고 능력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연결 설정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데이터셋끼리 연결을 확인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데이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잘 기다리시면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엑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모델 보기, 데이터 보기, 보고서 보기라고 나와 있고 이거를 너무 크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좀 아까 엑셀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아까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엑셀이 생겼었잖아요. 커스터머, 지오그래피 지역, 프로덕트 카테고리, 프로덕트 서브 이렇게 엑셀에 있는 시트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시트들이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 보기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각 시트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데이터 셋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만 지금 데이트라는 게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얘가 지금 뭔가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여기는 변수하고 여기는 변수에서 공통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날짜니까 카렌더 쿼터 데이트 키라는 게 있잖아요. 그 데이트하고 연결시켜 주게 되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데이트 키하고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대면서 다시 이걸 놓게 되면 얘가 연결이 돼요. 이렇게. 얘하고 얘의 데이터들이 연결됐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새롭게 여기서 다시 또 데이터를 가져오게 해서 완전 다른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연결된 변수가 없다면은 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완전 낱개로 돼 있을 거예요. 얘를 변수를 바꿔든지 해서 얘하고 같이 연결을 이제 동일한 변수를 만들어 주게 되면 얘가 데이터가 연결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모델 보기라는 건 결국은 엑셀에 있는 시트들끼리 또는 엑셀끼리 데이터를 같이 갖고 왔을 때 불러들었을 때
연결고리를 보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데이터 보기는 오른쪽에 데이터가 있어갖고 날짜, 지역별로, 프로덕트별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은 시각화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넛형 차트 오른쪽에 보시는 거 도넛형 차트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여기 도넛형 차트가 이렇게 생기게끔 되고, 여기 범례에다가 값에다가 뭐 값들 막 집어넣어주면 되는 건데, 그 범례에다가는 연도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카렌더 연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영업이 된 얼마만큼 연도별로 얼마만큼 팔렸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한다고 했을 때 수량을 값을 집어넣어주면 연도별로 판 물량들이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대시보드라는 거고, 이렇게 이게 시각화 툴이라는 거예요. 시각화 툴이고, 여기에 또 백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왼쪽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한번 트리 맵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트리 맵이 하나 다시 또 생기게 될 거고, 트리 맵의 범주는 값은 수량으로 같이 한번 해보고, 범주를 뭐로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역보다는 음, 어떤 제품 순도는 많이 팔린 색깔별로 어떻게 팔렸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뭐 어떤 제품인지 모르긴 하겠지만 블랙이 가장 많이 팔렸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네이비, 그다음에 멀티, 레드 이렇게 제품이 팔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 지역별로 얼마큼 팔렸는지 한번 보자고. 여기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맵이 이렇게 해서 맵을 또 여기다 갖다 놓고, 맵도 마찬가지로 범례는 음, 위치는 지오그래피니까 시티별로 볼까? 시티별로 위치를 알 수 있게끔 범례는 뭘로 볼까요? 범례가 어, 색깔별로 여기서 한번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색깔로 범례를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 뭐 차트가 우리가 흔히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만드는 차트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파워비아이의 장점이 이게 동적으로 뭔가가 움직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 뭐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2016년도만 클릭하면 16년도에만 팔렸던 수량들, 그다음에 17년도에 팔린 수량, 위치 이게 바뀌는 거 다 확인할 수 있으시죠? 2018년도 얼마만큼 팔렸고 이런 부분들을 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세요. 또 거꾸로 그럼 블랙을 얼마만큼 팔렸나? 블랙을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싶으면 블랙은 16년도에 이만큼 28% 이만큼 팔렸고, 그다음에 뭐 18년도에 이만큼 팔렸고 17년도에 이만큼 팔렸다, 이런 거 알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멀티는 얼마큼 팔렸고 레드는 얼마큼 팔렸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큼 팔렸는지 너무 작아서 좀 확인 안 되긴 하는데,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팔렸고 뭐 오스트리아에서는 얼마만큼 팔렸고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게끔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파워 BI가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워 BI에 대한 부분, 사용법을 어떻게 생겼고 하는 부분을 잠깐 보셨고, 좀 더 다시 또 이제 이론적인 부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는 이렇게 엑셀 데이터 가져오기를 통해서 뭐 엑셀도 불러올 수 있고 CSV 파일, XML, JSON 파일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애저 온라인 서비스, 예전에 페이스북에서도 저 한번 데이터를 갖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 다 막아놓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내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만 다 갖고 와서 댓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 또는 뭐 내가 페이스북을 많이 내가 쓴 글자들 적어보고
내가 썼던 글자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내가 많은 것들을 뭐 페이스북에 적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 했을 때 그 사람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러지는 못하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남겨놓은 다양한 글들을 끌고 들어와서 분석한 다음에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긴 하겠죠. 특정 사람이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와서 물건을 많이 사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엑셀 뭐 데이터, 텍스트, XML, JSON 폴더, PDF 다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데이터는 다 엑셀화가 돼갖고 아까 모델 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순간 파워 BI가 그런 데이터를 엑셀화 시켜서 모델을 보여주게끔 되고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데이터 변수명을 바꿔준다든지 이제 들어온 거 갖고는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 하고 갖고 온 데이터를 전처리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쿼리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를 쿼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지만 아주 깨끗한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어떤 결과의 어떤 정확도를 되게 높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캐글에서 뭐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마 이번에 이제 대회 때는 양양군에서 이제 양양군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급하게 될 거라서 그 데이터를 갖고 들어와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물론 그 데이터들은 다 뭐 엑셀 데이터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 파일이 보통 제공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제공된 데이터를 갖고 아까처럼 시각화 툴을 만들고 의미 있는 어떤 뭐 남들이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했던 내용들을 찾아주시게 되면은 좋은 성적을 순위를 차지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웹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 들어가서 네이버 링크를 적어주고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어 갖고 이제 뭐 보통 주식 데이터 같은 거 분석할 때 이런 데 들어가서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시기도 하니까 이런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웹에다가 웹 사이트 링크를 URL을 적어준 다음에 갖고 오게 되면 그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좀 그 웹사이트라는 게 링크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오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올지에 대한 링크를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냥 의미 없는 데이터가 갖고 올 수도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을 다 연구도 해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한번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뭐 다 갖고 올 건지 필요한 몇 개만 갖고 올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고 파워 BI를 실행 후 가져온 데이터는 엑셀 형태로 나타나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근데 내가 새롭게 데이터를 또 엑셀을 아까 어드벤처 웍스라는 데이터를 갖고 왔고 또 다른 데이터를 갖고 오면 이 데이터는 분명히 연관성은 없을 거예요. 변수가 같지가 않을 거니까 변수를 같이 해주게 되면은 몇 개든 데이터는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어줄까에 대한 부분은 잘 고민해야겠지만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한 네다섯 개 또 데이터 시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변수가 같다면은 변수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연관성을 찾아갖고 연결시켜 주게 되면 데이터가 다 동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PDF에서도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게끔 돼 있어갖고 PDF에서 뭐 그 도표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아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시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링크드인에서 데이터 가져올 수도 있고 예전에 페이스북도 갖고 왔었는데 요거는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또 링크드인 데이터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갖고 온 데이터를 갖고 워드 투백이라는 걸 갖고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파워 BI 기능에 어, 상용화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했을 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더 많은 요 시각적 객체가 되게 한정돼 있거든요. 뭐 가능하다면 이 시각적 객체만을 갖고 인사이트를 보여줘도 되실 것 같긴 하고 돈을 지불하게 되면은 요거 말고도 이렇게 더 많은 객체를 시각적 객체를 가져올 수 있게끔 돼 있어 갖고 더 많은 시각적 객체를 가져오시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 워드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서 워드 클라우드를 추가하게끔 되면은 여기 이제 더 많은 시객처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대시보드에서 아무것도 없는 흰 칸에다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생기는 거고 범주에다가 값, 그 똑같이 범주와 값이잖아요. 값에다가는 음, 수량 집어넣고 범주에다가는 누가 많이 썼는지 한번 볼까요? 고객들인데 first name 아니면 last name으로 볼게요. last name을 집어넣으면 네, 이렇게 last name에 이 가르시아라고 이름을 갖는 사람이 last name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진 물건을 많이 산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시각적 개체 서식 지정을 통해 갖고 여기에 이제 최대 단어수는 몇 개 할 거고 데이터 색은 뭐로 할 거고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데이터를 뭐 여기는 지금 최대 단어수가 200개인데 뭐 10개만 집어넣는다. 10명만 딱 확인이 되겠죠. 그죠? 10명밖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10명. 그럼 10명은 VIP 상위 판매를 가장 많이 물건을 가장 구매한 사람들의 그 순위. 이 사람 가르시아는 468개를 샀고 또 앤더슨은 333개를 샀고 뭐 가르시아는 VIP 고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갖고 누가 가장 많이 샀는지에 대한 걸 파악을 하고 또 그 사람이 가르시아는 요걸 한번 보실 수 있겠다. 그렇죠. 가르시아가 어떤 색을 가장 많이 샀는지를 몇 년도에 가장 많이 샀는지를 이제 본다면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고객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런 거를 또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고요. 데이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데이터,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긴 하지만 데이터라는 게 아주 깨끗한 데이터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은 데이터가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변환을 할 건지, 필요 없는 데이터를 버리거나 뭐 평균 값을 정하거나 맥스 값을 정해서 집어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려면은 이 파워 쿼리라는 기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확실하게 사용해야지만 데이터를 잘 정제하실 수 있고 그 잘 정제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파워 쿼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만들기 잠깐 했었고 네. 뭐 테이블과 테이블을 연결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그 내용에 그 전달해 드릴 그 사전 교육 내용들의 그 실제로 이제 그 설명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하나 따라 해보시는 게 좀 더 빠를 수가 있으세요. 쿼리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갖고는. 이런 관계 작성이긴 하는데 그래서 관계를 확인하고 아까 설명드렸었고 이것도 넘어가도 되고 네, 쿼리 기능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파워 쿼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에디트 할 수 있게끔 한번 다시
보시면은 네, 여기 있는데요. 데이터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변환. 데이터 변환을 클릭하시게 되면 요런 이렇게 파워 쿼리 편집기라는 게 나타나게끔 됩니다. 그 각 데이터들을 이렇게 아까 이제 데이터 모양만을 보게끔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모양을 보시고 데이터 모양에 들어가서 나는 이 변수들을 뭔가 바꾸고 싶어 이렇게 예를 들어 카렌더 쿼터인데 CQ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세요. 먼슬 넘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변수가 커렌더 쿼터라는 게 좀 이상하게 바뀐 것 같은데 생각이 든다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름을 바꾼 열수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은 그게 다시 그게 다 바뀌어 다시 어, 원 상태로 돌아가게끔 되십니다. 두 번 클릭해서 CQ를 바꿨고 얘도 두 번 클릭해서 CY로 바꿨다고 치면은 지금 내가 새롭게 작업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름을 바꾼 열수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얘를 지움으로 인했고 작업했던 내용들이 동일한 작업을 했던 내용들이 다시 원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 쿼리를 통해 갖고 이 데이터 모양을 다 바꾸게끔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없는 데이터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잘못된 데이터를 바꾸기도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건데 그 파워 쿼리 기능이 되게 중요해진 기능이 되겠다고 보신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쿼리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쿼리 기능을 다 하실 수 있게 된다면은 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에딧 쿼리를 통해 갖고 쿼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쿼리 작업을 하시는 건데 각 엑셀 차트 시트 엑셀 시트 보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데이터를 바꾸시게 된다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쿼리 창이 있고 여기 이제 왼쪽에 쿼리 창이 있고 쿼리 데이터들이 있는 거고 쿼리 설정 창이 있어 갖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 열 제거 이제 그럼 이제 열을 이제 데이터셋에서 열을 제거할 수도 있고 열을 뭐 병합할 수도 있고 변수를 바꿀 수도 있고 통합하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열 제거하는 방식은 우선 쿼리 창에서 편집하고 싶은 데이터를 열고 프로덕트를 한번 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삭제할 열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개 열을 삭제할 경우 Shift 플러스 클릭을 해갖고 여러 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 열이 사라지게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터 기능을 집어넣게 되면 쿼리 창에서 편집하고 싶은 탭을 열고 편집하고 싶은 열을 선택한 다음에 필터 버튼을 누르면 아무 값도 없는 널값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가 결측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결측치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값들이에요. 그런 데이터도 되게 많아요. 보통 일반적인 데이터는 다 그런 널값들을 갖고 있어 갖고 그다음에 널값을 여기 클릭한 거를 없애고 4번에서 확인을 클릭해 주면은 코스트 앞에서 이 널값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삭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약간 편한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필터 기능을 잘 사용을 하셔갖고 어, 결특치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한다 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그냥 뭐 날짜로 변경할 수도 있고 달러로 바꿀 수도 있고 숫자만 있는 거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날짜로 바꾸거나 숫자를 퍼센티지로 바꾸는 경우는 여기 2번, 3번 탭 변환 탭을 열고 열 그룹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고 변환하고자 하는 형태를 선택하면 선택한 열의 데이터 형식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게끔 되고 모든 데이터가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형식을 나타내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고 6번, 7번처럼 열의 제목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 형식 아이콘을 클릭해도 데이터 형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분할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편집하고 싶은 열을 선택을 하고 변환 열 분할하고 구분 기호 기준으로 쉼표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에 여러 가지 뭐 글자로 나는 어제 여행을 갔다, 나는 어제 스위스 여행을 갔다. 근데 이거를 이제 거기서 나는 스위스라는 값만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나는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한글은 보통 이 공백이 있잖아요. 단어 간에 글자 간에. 그래서 공백으로 단어를 열분할을 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국가명이 들어가 있는 것만 끄집어내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린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열분할을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는 쉼표로 구분할 수도 있고 공백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열이 쉼표에 의해 분할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새롭게 생긴 열의 이름이 바꾸고 그 변수 값을 뭔가 뭐 바꿔주기도 하고, 이거 이제 파이썬 하셨던 분들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긴 하지만 원헛 인코딩이라는 것 보통 기능 방법을 써서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분할을 해주게끔 돼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또는 여러 개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낱개로 분할하기 위해 나눠서 사용할 때 이런 열분할 기능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값 바꾸기는 쿼리 창에서 커스터머를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커스터머라는 데이터에서 열의 데이터를 뭔가 바꾸고 싶을 때 이 순서대로 커스터머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여기는 맨 피메일이라고 돼 있어 갖고 맨하고 F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맨을 뭐 M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F를 피메일로 바꾼다든지 이런 통일되어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는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되게 아주 간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는 게 좋으세요. 분석하기 전에. 그래서 뭐 저 같으면은 맨하고 F라고 돼 있는데 맨을 다 바꿔서 M자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그런 식으로 분할이 거꾸로 그렇게 돼 있어서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F하고 M자 갖고는. 그래서 그걸 man이라고 바꿔주고 F로 female로 바꿔주는 경우도 생기긴 하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값 바꾸기를 하고 변수값의 어떤 젠더라는 변수 밑에 있는 값들을 뭐 바꿀 때 이런 기능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쿼리 기능을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 단계 편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 쿼리 편집기의 한 데이터 편집 작업은 이거를 적용된 어떤 작업 중 마지막 작업 단계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값 바꾸기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바꿀 항목을 바꿀 수 있게끔 하고,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지워버리면은 일괄적으로 내가 했던 작업들을 다시 원복을 시켜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다가 잘못됐어. 뭔가 이렇게 변환 작업이, 이런 오른쪽에 유용한 기능을, 편리한 기능을 쓰시게 되면 일일이 내가 다시 또 맨을 뭐 M으로 바꾸거나 피메일을 F로 바꾸지 않고도 그냥 요거를 X자를 클릭함으로 인해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원복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열을 제거도 하지만 병합을 하기도 합니다. 나눠주기도 하고 뭐 합치기도 하고. 병합을 할 경우에는 이제 first name, 커스터머 중에서 first name과 last name을 뭔가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변환해 주는 거고, 병합을 하게끔 되면 여기 병합된 열의 이름을 정해주고 새롭게 열이 만들어지게 full name, first name, last name으로 이름이 쪼개져 있던 거를 병합을 통해서 full name이라고 하는 열을 새로 만들어주고 이 두 개 이름을 합치는 거죠. 그죠? 이런 기능대로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또 아까 쿼리 창에서 X를 누르게 되면 이 작업이 다시 어, 없던 일처럼 만들어줘 갖고 원복 상태로 해주게끔 된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합한 열을 추가하기도 하고, 기존의 열을 그대로 놔두고 병합된 열을 추가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열을 last name, first name 있는 거 싹 지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뭐 나는 풀네임으로만 뭔가를 보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필요 없는 데이터를 계속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가능하면은 어떤 변수를 최소화시켜서 계산 속도도 빠르게 하고 뭔가 빠르게 뭔가를 보고 싶을 때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제 생각했을 때 굳이 앞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 없다면은 병합해 놓은 데이터만 필요하다면 앞에 있는 데이터는 뭐 삭제, 열 제거 같은 걸 통해서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출하는 거는 필요한 일부를 추출해 사용하는 거고, 데이터 테이블에 English month name면에서 첫 세 글자 추출해서 영문 월 약자를 표시해서는 열 추가를 할 경우에 1, 2에서 여기 번호 1, 2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하고 English month열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3, 4, 5열을 추가하고 추출하면 처음 문자 선택하게끔 되면 이런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끔 됩니다. 처음부터 몇 개의 문자를 추출할 것인지 추출한 문자 개수를 입력하고 테이블 오른쪽 끝에 처음 문자 열이 추가된 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더블 클릭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추출 기능이 있다는 부분들, 뭐 날짜에서 뭐 주를 추출할 수도 있고 이런 거 한 번씩 한번 해보시면서 관광 데이터 뭐 날짜별로 누가 언제 뭐 주별로 어떤 사람들이 왔다라든지 얼마였는지 같은 거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섹션 2에서는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건데 뭐 테이블 필드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 형식적으로 형식을 바꾸는 거고 이거는 테이블 이름이 길 경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름을 손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직접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하고 뭔가 이 형식을 바꿀 수도 있고 날짜 형식을 바꿀 것인지 뭐 퍼센트 형식을 바꿀 것인지 이런 걸 바꿀 수 있기도 하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기도 하고 필드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도 필드를 직접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4, 5, 6, 7 같은 경우는 원하는 필드를 클릭하고 툴바에서 모델링을 클릭해서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한번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고서에서 보고서 뷰에서 숨기는 방법도 이제 있으니까 이거는 뭐 잘 이렇게 사용하실 것 같지는 않아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범주라는 것들은 각 보고서에서 열고 페이지를 추가하고 맵 시각적 개체를 선택하고 이제 보고서를 직접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쿼리 같은 기능을 갖고 이제 데이터를 계속 변형을 시켰잖아요. 필요한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필요 없는 데이터 버리고 열을 제거하거나 병합을 했었고 추출하고 이런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가 잘 만들어졌다면 이제 이걸 실질적으로 시각화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데이터가 요 오른쪽에 시각화 툴들을 보고서를 열고 페이지를 추가하고 맵 시각적 개체를 선택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범주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요 순서를 따르면 되겠죠. 데이터 시각적 개체를 다양한 시각화 툴을 막 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 아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유료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시각화 툴 추가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잘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아무것도 없는 하얀 대시보드 안에 내가 시각화 툴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개의 시각화 툴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되고 그 선택된 시각화 툴을 선택 후 사이즈를 조절해서 한 화면에 배치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음, 이렇게 이제 요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트를 만들었고 없는 부분에 또 뭔가를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뭐 막대 그래프도 만들 수 있고 왼쪽 밑에 보면 1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페이지를 집어넣으면은 2페이지라고 또 생기거든요. 이 페이지에다가 또 뭐 행렬 차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리본 차트도 만들고 이런 걸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어요. 페이지를 또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페이지를 만들 수 있으시니까 그 페이지를 만들어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페이지 안에서 각각 필요한 것들만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런 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그룹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값은 뭐로 할 것이며 범례는 뭐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열 기준을 정렬하고 1, 2, 3, 4, 5, 6, 7, 8, 9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능들을 여기서 설명했고, 뭐 계산열, 테이블의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수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값을 계산해서 테이블에 계산된 열을 추가할 수도 있고, 뭐 닥스를 쓴다고 여기 돼 있는데 닥스는 여기서 사용을 안 하실 거고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룹 추가하는 것도 여기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자동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예측을 하고 싶을 때 이제 기존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있어갖고 1, 2, 3, 4, 5, 6, 7, 8, 9, 10월까지 데이터들이 있어갖고 앞으로 12월, 뭐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물건 어떻게 팔릴 거지에 대한 추세선을 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분석을 할 수 있기도 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이 대시보드는 그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화면을 만들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런 이미지 파일을 갖다가 뭐 1번 데이터 가져오기, 2번 뭐 시트를 만들어서 여기 3번은 4번, 5번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배경 화면 이미지를 끌고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걸 확인하고 상호 편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1번, 2번 시각적 개체를 추가하고 원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선택해서 클릭하고 드래그의 사이즈 조절 및 위치 이동도 할 수 있고, 필드에서 원하는 데이터 값을 선택 및 드래그해서 표를 작성할 수도 있고, 3번은 서식 지정, 시각적 개체를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인데요. 반응형 옵션을 선택하면 개체의 크기에 따라 동적으로 이게 조정이 되는 거 아까 확인할 수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시각화 데이터들이 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분석은 시각적 개체의 동적 참조선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요 그래프를 이제 그리셔갖고 이런 기능들을 계속 뭔가 여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거기에 뭐 평균 값을 구하는 거, 맥스 값을 구하는 거, 뭐 사사분위 선을 추가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이 있으시니까 한번 다 클릭해 보시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평균 값을 구하는 그래프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각화 툴을 썼을 때 이제 그 범위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고 X에다 뭘 집어넣고 Y에 대한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그런 걸 쫙 설명해 놓은 거라서 대표적인 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생각을 하십니다. 꺾은 선형 그래프가 있고 슬라이스 여러 행 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꺾은 선형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꺾은 선형 그래프인 거고, 그럼 축에다 X축에다가는 뭐 잉글리시 월별로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고, 그다음에 범례에다가는 값에 대한 매출 금액을 알고, 범례는 연도별로 나타나니까 세 가지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꺾은 선형 차트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슬라이서는 되게 편한 게 슬라이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내가 뭐 호주, 뭐 캐나다, 프랑스 별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별로 판매된 수량이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 이런 이 카테고리 슬라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오스에 클릭했을 때 오스에만 값을 볼 수 있게끔 돼 있고, 캐나다에 선택하면 캐나다만 이렇게 어떤가 값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어 갖고 되게 유용하게 좀 더 뭔가 데이터를 이 안에서 대시보드 안에서 분류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슬라이서 기능이라든지 여러 행 카드 기능을 쓰게 되면은 좀 더 데이터를 빠르게 그 내가 보고 싶은 데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맵은 아시는 것처럼 맵에 대한 판매, 그래서 위치에다가는 컨트리, 크기에다 매출 금액 이런 걸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 트리맵은 계층 구조 데이터 상대적 크기를 이제 비교하는 데 보통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럴 때 이 뭐 값에 대한 매출 금액, 그 다음에 그룹에다가는 서브 카테고리 이름을 넣고 자세히다가 프로덕트를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기능을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 기능들이 있어 시각화해서 카드 선택 필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까 이 그래프마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숫자가 막 나타났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것만 갖고는 사실은 되게 뭔가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숫자가 카렌더 이어 2018년도 얼만큼 이게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거 갖고 되게 보는 게 힘들어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해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여러행 카드 같은 거라든지 보시죠. 슬라이스가 있고 여러행 카드. 요거 참고로 요 상태에서 요 시각적 개체를 이렇게 누르면 계속 바뀌어요. 아까 흰 대시보다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런 새로운 이런 차트가 구성이 되는데 차트를 눌러놓고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또는 카드를 집어넣게끔 되고 그리고 카드에 집어넣은 데다 필드를 뭐 수량이라고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2016년도에 팔린 숫자, 2018년에 팔린 숫자, 2017년에 받친 숫자 할 때마다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댈 때 보는 것보다 실제로 숫자가 바뀌는 걸 보는 게 이럴 때는 숫자만 보는 거긴 하지만 이 시각적 툴하고 같이 본다는 데 있어서 뭐 좀 더 직관적으로 뭔가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정확한 숫자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로막대형 차트, 카드가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원형 차트, 뭐 도넛형 차트는 잘 아실 거고 가로막대형 차트도 잘 이제 해보셨을 거고 꺾은 선형 및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를 이제 두 개 그래프 같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 열 값에다가 매출 금액, 열에다가 카렌더 이어, 공유축에 대한 채널 네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이제 요 설명서를 보신 다음에 나는 이 데이터를 넣고 싶은데 꺾은 선형 그 차트와 세로 막대를 같이 합쳐서 뭔가 보여주고 싶어 했을 때는 이렇게 시각화 툴의 밑에 나오는 다양한 이런 값들에다가 뭐 공유축, 열 계열, 열값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서 잘 보시고 시각화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리본 차트, 분산형 차트, 테이블, 행렬 같은 게 있는데 행렬 테이블 같은 경우도 아까 그냥 숫자로만 보는 경우도 되게 필요하니까 되게 필요할 거고 리본 차트나 분산형 차트는 리본 차트 같은 경우는 순위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축에다가 뭐 연도를 집어넣고 범례에다가 어떤 채널,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팔렸는지 오프라인에서 팔렸는지 TV 광고를 통해서 팔렸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각각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연도별로 2016년도에는 그 카탈로그 판매가 많았었는데 2017년부터 온라인 판매가 갑자기 늘어났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끔 어떤 순위 변동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게끔 되는 어, 데 있어서 리본 차트만큼 좋은 건 또 없는 것 같고 분산형 차트 경우는 두 숫자 또는 세 숫자 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흐름 설정도 가능해서 연도별 어떻게 어떤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제품들이 판매 추이가 바뀌게끔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랬을 때 X축에는 매출 금액을 집어넣고 Y축에 매출 원가 집어넣고 범례에 해당하는 프로덕트 네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재생축에 해당하는 카렌더 이어를 집어넣게 되면 연도별로 프로덕트 네임 순으로 해서 어떻게 그 판매가 이렇게 쭉 바뀌어 나가는지를 동적으로 볼 수 있게끔 되죠. 여기 실행 파일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잖아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그런 걸 볼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각화 툴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재밌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그 무료 버전이라서 보고서 및 게시 공유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직접 이거 내가 만든 데이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핸드폰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 및 게시 공유는 여기 게시라는 게 오른쪽에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1, 2, 3, 4 순으로 이렇게 게시 바꾸기 클릭하게 되면 보고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링크를 클릭해서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보고서 및 게시 및 공유 기능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필요에 따라서 한번 뭐 이번에 이제 사용은 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은
유용하게 이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기도 하고, 뭐 파이썬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 갖고 뭔가 프로그램 짜시는 분도 계시긴 하니까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파워 BI 사용에 대한 부분의 사전 교육은 요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제가 기능들을 한번 집어넣어서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데이터 가져오기, 보고서 여기를 해볼까요? 찾아보기. 요것도 한번 제가 올려놓을 건데요. 이게 이제 파워 어드벤처 웍스에서 같이 제공하는 파워 BI 그 실제 구현 사례고 가장 또 잘 되는 것 같긴 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자료를 만들었구나 잘 보시고, 만들어진 자료를 잘 참고를 해서 대회 때 실제로 이제 그거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내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아까 이제 그 엑셀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 예제로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가장 잘 만드는 것 같고, 시트 전체 현황, 분류별 현황, 상세 현황, 연도별 현황, 소셜 분석,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 현황을 보면은 연도별 뭐 파이 차트도 있고, 악대 차트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꺾어선 그래프도 있고, 뭐 카드 기능도 있어갖고, 2016년도를 클릭했더니 2016년 매출 금액이 이만큼이고, 매출 건수 이만큼이고, 매출 원가 이만큼, 그리고 16년도에 이익률은 이런 식이었다, 매장별로.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연도별로 볼 수도 있을 거고, 분류별 현황을 좀 다시 보시면 여기서, 그러니까 리본 차트도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2016년부터 17년, 18년까지 온라인 판매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었고, 그 다음에 반면 리셀러들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 줄고 있고, 가장 뭐 이 카탈로그를 통해서 판매되는 것들은 이제 점점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표를 보고 우리는 어디에다 더 투자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결정을 하실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은 계속 늘고 있으니까 온라인 광고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요거 아까 이제 분산형 차트 같은 걸 통해 갖고 이렇게 시계열로 연도별로 어떻게 판매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비교 분석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상세 현황 같은 걸 보실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행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아까 잠깐 설명만 했었는데, 이렇게 카테고리 네임이 있어서 모두 선택했을 때, 또는 액세서리만 놓고 보면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바이크는 어떻게 판매가 됐고, 클로팅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고, 컴폰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여행 카드 같은 거를 쓰시게 되면 좀 유용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을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기본 교육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뭐 행사 당일날 그 전에 한번, 근데 뭐 다 해보시면 다 기본적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행사 당일날은 이제 데이터를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는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제 그 의미라는 게 결국 문제가 무엇인지, 양양군에서 이 데이터가 있는데 양양군에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뭘까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양양군이 하고 싶은 것들은 최근에 이제 인구 소멸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왜 인구가 소멸이 되고 있고, 또는 관광객들은 줄고 있는데 또는 늘고 있는데 왜 늘고 있는지 왜 줄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뭔가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물을 보여준다면 좋은 정책을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양양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어떤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잘 분석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그럼 요 사전 교육을 잘 보시고, 파워 BI라는 어떤 시각화 툴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긴 하지만 비전공자라도 언제든지 가능한 거고,